현재 3개월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하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다른 부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정신,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이제 타격을 주고는 있지만 코로나에 걸렸든지 아니면 걸리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격리된 상태 또는 외부의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하거나 또는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아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코앞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재밌는 점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 이 얘기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도 나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면 더 신나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장사가 잘 되는 쪽이겠죠.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와 관련된 이러한 업체들, 공장이라든지 유통업체들은 아마 뭐 평상시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 배의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유통업체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유통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택배 관련된 업체들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택배하는 분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신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석 달 되죠. 이 기간에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아서 집을 2채나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코로나가 분명히 절대 다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즐겁고 행복한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이렇게 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요, 아마 암에 걸려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씩은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관찰을 해보시면은 암에 걸리기 직전에 몸의 상태하고 암에 걸린 것을 확진한 후에 몸의 상태를 보시면요, 사실은 암에 걸려서 확진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훨씬 더 좋아져야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기 전의 상태하고 암에 걸렸다는 걸 안 후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진받기 전에 몸의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치료도 안 받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딸하고 같이 이렇게 농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밭길을 걷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퇴비 냄새입니다. 좀 퇴비를 어디에 이제 좀 뿌렸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약간 인상 찌푸리면서요. 걷고 있었는데 아니 눈앞에 퇴비 무더기가 사람 키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죠. 어마무시한 그런 똥덩어리 딱 보니까 냄새도 더 진해졌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어린 제 딸은 그걸 보더니 바로 구토를 하는 겁니다. 왜 구토를 했을까요? 사실 저는 같은 똥냄새지만 전혀 그런 반응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딸아이는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균이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또 우리가 만약에
강도라든지 이런 좀 무서운 사람과 직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요. 또는 온몸에 있는 핏줄도 튀어 올라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일 정도로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요. 소화가 잘 될까요? 화 내시면서 밥맛이 있습니까? 없죠. 예. 억지로 만약에 밥을 먹게 된다면 쉽게 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위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뭐 위내시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다 하더라도 대부분 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보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나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힘든 문제들을 당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두통도 오고요. 또 그럴 때 혈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 재보시면요. 아마 의사는 그 즉시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또 이제 제약회사에서 위약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요. 그 약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실험을 해봅니다.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한테는 신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가짜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만든 것들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그룹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그룹 모두 나는 신약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관리하는 의사에게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약을 먹고 있는지, 누가 가짜 약을 먹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 투여를 한 후에 만약에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효과가 이만큼 좋아졌고 또 신약을 먹은 사람들도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짜 약이나 신약이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실험을 하거나 다시 또 개선점을 찾아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뭡니까? 제약회사에서 그런 걸 개발할 때 위약에 의한 성공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데요.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약인데 먹고 효과가 났을까요? 즉,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가 예들을 설명드렸는데 우리 정신, 마음, 뇌와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만약에 내가 불안하고 어떤 병에 걸렸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우리 육체에서도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정신과 마음 또 뇌에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행복해. 여기 아프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그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있던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만약에 팔이 다쳤다. 그럼 팔이 통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뇌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팔이 다쳤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뇌에서 그러한 느낌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다쳤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상처가 더 악화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을 우리가 뇌에서 인지할 때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게 되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과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주 여기 뭐 큰 문제도 아닙니다. 살짝 긁혔어요. 피도 안 나고요. 피부도 다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에서는 마치 칼로 찔린 듯한 느낌을 받고 고통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사실 그러한 긴장이 필요 없는데 그런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팔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이 전체적인 팔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팔을 잘 못 쓰게 되겠죠. 사실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십견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십견이 물론 이제 어깨에 직접적인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상으로는 상처나 염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뇌에서 어떠한 과도한 반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아주 큰 상처가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에서 일으키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안이라든지 나쁜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조심을 하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위한 아주 유익한 반응을 일으키는 한 가지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과도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강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강도가 있는 것처럼 심장이 계속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리고 온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핏줄도 곤두서고 온몸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며칠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마 없던 병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 이 정신, 마음을 잘 조절을 한다면 괜히 과도한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정신, 마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팔을, 손을 조절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쥐었다가 폈다. 마음대로 잘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정신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정신은 자동으로 계속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나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증,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단히 말해서 양분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들, 또 하나는 우리한테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양분하면 되는데요. 양분해서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부정적인 면에, 어떤 거는 긍정적인 면에 기억으로 갖고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환경이나 뭐 냄새,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양분한 양쪽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조절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바구니가 있고 부정적인 바구니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나 신체의 고통을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으로 옮겨 담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짜잔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지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도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눈, 시각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한 70%에서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대부분은 시각적인 자극이 우리 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다시 바꿔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문제나 또는 육체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음악.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 아주 긍정적인 음악 하나를 선택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허밍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음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과 관련해서 뇌에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요. 시각적인 정보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뇌에서는 그 상태에 맞춰 가지고 긍정적인 바구니 혹은 부정적인 바구니 안에 그 기억을 담아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또는 현재 우리 몸에 있는 고통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즐거워. 나는 사랑받기에 적당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짜라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참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사랑받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야. 난 이런 나를 정말 좋아해. 나는 깊이 받아들여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떠주시고요. 잠깐만 감았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오른쪽 아래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면 보시고 다시 왼쪽 아래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에서 그대로 이렇게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시켜 주고요.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 한 바퀴 돌리시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즐거운 음악 하나 준비하라고 했죠. 그 음악을 한 5초 정도 허밍 하시면 됩니다. 끝났으면 숫자 1부터 5까지 빠른 속도로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시 한번 허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의 고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방금 전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지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가족의 경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자, 이제 눈을 감고 뜨시고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한 바퀴 돌리고요. 다시 돌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다시 한번 그 경제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처음처럼 그렇게 좀 많이 걱정이 되시고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별로 큰 감정이 안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아직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시면 점점 그 문제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통증이 있었다면 그 통증도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좋은 결과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격려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간에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